전 세계를 누비는 모터스포츠인 포뮬러1은 2022년 레이스당 평균 7천만 명의 시청자가 관람했고 시즌 전체는 총 15억 4천 명의 시청자를 모았습니다. 자본집약적 스포츠인 만큼 F1에 몰리는 돈도 엄청나죠. 또 F1 팀을 운영하기 위해 1년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모으기 위해 F1 팀들은 스폰서가 꼭 필요합니다. 흔히 F1 레이스카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광고판이라고 합니다. 차량 곳곳에 붙은 스티커는 물론 선수들의 슈트와 헬멧 등에도 각 브랜드 로고를 쉽게 볼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F1의 스폰서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F1 팀에게 스폰서는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팀마다 1년 예산의 40에서 50%에 가까운 금액을 스폰서십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예산의 44%가, 페라리는 48%가 스폰서를 통한 수입이었다고 하네요. F1 스폰서는 자동차 제조사, 금융회사, 통신기업, 에너지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구성됩니다. 스폰서들은 자신들의 브랜드 노출과 홍보를 위해 차량, 레이싱 슈트, 트랙의 벽면 등 다양한 곳에 자신들의 로고를 그려 넣습니다. 혹은 아예 팀 이름이 포함되는 초대형 스폰서도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은 레드불,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나스와 아람코는 각각 메르세데스와 에스턴 마틴처럼 팀 이름 외에 다른 회사 이름이 붙으면 이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인 스폰서에 따라 레이스카의 컬러와 리버리가 결정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알핀은 메인 스폰서인 BWT의 영향으로 일부 경기에서 핑크색 리버리를 사용하고 에스턴 마틴은 아람코의 컬러를, 메르세데스 역시 페트로나스의 민트색을 주로 사용하죠. 윌리엄스는 듀라셀 건전지의 색상을 롤후프에 칠했고 싱가폴, 일본,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사용할 특별 걸프 리버리도 최근 공개했습니다. 맥라렌은 구글의 영향으로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의 로고를 휠커버 등에 사용했고 영국 그랑프리에서는 크롬 색상 페인트를 적용한 리버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스폰서십에 따른 비용은 팀마다 어떤 위치에 붙이냐에 따라도 천차만별로 나뉜다고 합니다. 금액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추정치라고 하는데요. 여러 해외 매체들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F1 팀의 스폰서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은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이고 가장 높은 스폰서 비용을 지출한 페트로나스는 한때 2억 달러, 하나로 약 2,500억 원 이상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레이스카의 어느 위치에 스폰서 로고를 붙이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금액 역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는데요. 가장 눈에 잘 띄는 사이드포드, 엔진 커버, 리어윙 등에 붙는 로고가 약 250억가량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을수록 금액은 낮아지겠죠. 같은 이유로 선수들에게 붙는 로고도 눈에 잘 띄는 부위일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것은 메르세데스의 스폰서인 시계회사 IWC인데요. 루이스 해밀턴과 조지 러셀의 장갑 중 손목 부분에 자사의 시계 모양을 그려 놓아서 온보드 카메라에 찍히는 모습이 무척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1은 교정을 잘 해석해 빈틈을 찾아내고 이득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이는 스폰서십도 마찬가지인데요. 담배 광고에서 이러한 면모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과거 F1의 가장 큰 스폰서는 담배 회사였습니다. 대부분의 담배 회사가 F1 팀에 전폭적인 후원을 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레이스카는 대부분 담배 회사의 리버리가 입혀져 있죠. 70년대 후반 로터스가 사용한 존 플레이어 스페셜의 블랙 골드 컬러를 시작으로 80년대 윌리엄스의 로스만스, 맥라렌의 말보로 등이 가장 상징적인 색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페라리의 말보로와 르노의 마일드 세븐이 가장 유명한 레이스카가 아닐까 싶은데요. 2006년 담배 광고가 금지되면서 다양한 꼼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페라리와 말보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페라리는 바코드 모양을 그려 빠르게 지나가면 마치 말보로의 로고 컬러와 비슷해 보이는 효과를 냈고 이마저도 금지당하자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로고를 말보로처럼 만들어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말보로의 모기업인 필립 모리스는 미션 위노우라는 회사를 만들어 페라리의 타이틀 스폰서로 붙였는데요. 미션 위노우의 로고를 통해 과거 사용했던 바코드 모양 혹은 필립 모리스의 옛 로고와 비슷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로스만스가 자신들의 로고 대신 물음표를 그려 넣은 적이 있고 마일드 세븐은 자신들의 폰트로 선수의 이름을 쓰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요. 홍보 전략이 참 대단하지 않나요? F1 팀뿐만 아니라 F1 자체에도 스폰서 및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중 DHL은 F1의 글로벌 물류 파트너로 모든 팀의 부품 및 장비를 포함한 2,000톤 가량의 화물을 각 서킷으로 운송하는 과정을 관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육상, 해상 및 항공 등 모든 운송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들은 레이스 뒤에 레이스를 한다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피렐리 역시 F1의 타이어 공급사이자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독점 파트너십을 유지해오고 있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 59분에서 정각으로 넘어갈 때 롤렉스 시계 화면이 나오는 거 다들 보셨죠? 롤렉스 역시 F1의 오래된 파트너입니다. 또 선수들이 포디움에서 터트리는 샴페인인 페라리 트렌토도 F1의 공식 파트너인데요. 저도 우연한 기회가 있어 선수들이 터트리는 것과 같은 제품을 먹어봤는데 스파클링 와인은 잘 모르지만 상당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존은 딥러닝을 통해 F1 레이스 중 다양한 순간을 예측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하이네켄, 아람코, MSC 크루즈, 카타르 항공 등 우리 눈에 아주 익숙한 회사들이 F1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F1의 스폰서로 간혹 보이는데요. 최근 영국 그랑프리에서 랜도 노리스의 헬멧에 삼성 갤럭시가 쓰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0년대 초반에는 LG가 F1과 파트너십을 맺어 중계화면에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진그룹의 스폰서십도 유명합니다. 한진그룹은 1994년 심택이라는 팀을 시작으로 티렐, 베네통을 거쳐 르노까지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레이스카에는 대한항공 혹은 한진의 로고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진의 고 조수호 회장이 F1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생전 조수호 회장이 F1에서 시스템과 위기관리와 같은 경영 요소를 배울 수 있다며 한진그룹의 경영진에게 F1에서 완벽함을 향한 끊임없는 탐색, 유연한 오퍼레이션, 최상급 팀워크를 배우라고 주문했을 정도입니다. 조수호 회장은 2006년 11월 지병이었던 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는데요. 투병 중에도 경기를 관람하러 가서 페르난도 알론소를 격려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F1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한진과 르노는 2007년을 끝으로 스폰서십도 종료됐는데요. 르노는 2007년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조수호 회장을 추모하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한진의 스폰서 로고가 있던 자리에 그려 넣었습니다. 특히 기업인의 이름을 달고 레이스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F1의 스폰서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저희가 다루지 않은 스폰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모터프레스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